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요, 반등이 한번 나오고 기억이 한번 누를 것 같다. 812포인트 여기 최소 61선이라도 오늘 윗꼬리 달고 눌렀단 말이죠. 이거 반대매매를 확실히 발려먹겠다는 얘기 같아요. 내일 반대매매 발려먹는 걸로 끝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2차 전지가 먼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개인들 꼬드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제 생각엔 반등 시도한 건 맞는데 조금 짧아요. 하루 정도 2차 전지가 주도해서 올라가는 날이 낫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 조금 괜찮은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제가 조금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가져봤어요. 뭐냐면은 오늘 종합지수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내일 이렇게 될 텐데, 주관적으로 보면 내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추후의 방향성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될 텐데, 또 주관적으로 봤을 땐 또 이렇게 될 텐데, 이러한 좀 부분들이 갈등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지수 이야기하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밤에 좀 보고 잤거든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예탁금이 40%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30% 급락했다. 또 어닝 쇼크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파산 예정인 SVB 얘네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은행권 문제가 조금 나스닥에서 두각이 됐었다. 이거 말고도 뭐 미국의 부채 한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까지 이야기로 그건 좀 빼더라고요, 미국 시장을. 그래서 이건 좀 눌림을 요구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냥 뭐 민 것 같다,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을 보인다, 이 정도로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딱히 뭐 악재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리고 지금 중국 관련주가 우리나라에서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낼 수 없는데, 기업의 우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대중 정서 이런 것들을 우려했는지 연내 시진핑이 방안을 기대한다고 이게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중국 관련주가 달래기가 좀 나서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다. 이 정도인 것 같고, 이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달래기 정도다, 그냥 립 서비스 이렇게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이 한 1.99% 정도 이렇게 빠졌는데, 나스닥이 이거 끝나자마자 1시간 뒤에 시간 외에서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좀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약 선물로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 그러면서 어제 우리 시장 할 때 미국 시장이 0.5% 정도 마이너스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더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보합권이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그냥 우리나라만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아침에 제가 정리해 드린 건데, 일단 여기서 제일 팩트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제가 댓글 달았는데 이게 장 열리고 나서거든요. 네, 오늘 장 열리고 나서 딱 그 동시효과를 보니까, 얘는 동시효과를 전에 올리다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동시효과를 보니까 반대 매매가 이제 입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제가 원하는 만큼 반대 매매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간부터는 반대 매매가 나오는 구간이구나. 그제 기준이니까 어제 빠진 물량까지 반대 매매를 나오게 하려면 오늘은 상단 제한을 만들겠구나,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주가를 많이 올리지 않겠다. 오늘 역시나 그냥 뭐 코스피는 보합권, 코스닥도 뭐 1% 정도 빠졌지만 2차전지 위주로 빠졌으니까, 그러면서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걸 올려버리면은 반대 매매가 해소가 돼서 내일 오전에 반대 매매 물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촉발시키기 위해서라도 세력 입장에서는 어거지로라도 눌리는 모습, 그래야지 내일 반대 매매 나오고 싸게 또 물량 받을 수 있잖아요. 요게 좀 중요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2차전지가 좀 힘을 쓰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2차전지 힘 썼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차트 보면서 저랑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뭐 매크로 지표 이런 거 보면은 뭐 상회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긴 했는데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좀 횡보하고 버틸 때 무슨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비트코인이 조금 눌렸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반대로 어제 나스닥이 빠지니까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는 흐름. 오늘 하루 종일 좀 비트코인이 3%대 상승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그널을 받아들여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뭐라고 했죠, 제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얘가 반영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어쨌든 지금 자산 시장의 유형에서 위험 자산의 지표로도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침에 남겨드린 거니까 오늘 반대 매매 일정 부분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거 봐야겠다. 그래서 방금 전 시작하자마자 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언제 지락펴락한다, 2차전지가 한 번쯤은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2차전지가 먼저 튀면 거기로 개인을 몰아놓고 2차전지의 돈을 뺏어먹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유의미하게 2차전지 섹터에서의 돈을 뺏어먹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요. 아직도 2차전지가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직은 올라왔다가 눌린 목에서 한번 버티는 모습. 요 버티는 모습 구간이 아닌가. 이게 한번 툭 빠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제가 밴딩폭도 충분히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보시면서 그렇게 뭐 걱정을 하진 않았을 그런 장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1% 정도 빠졌는데 어떻게 플러스 0.5%나 뭐 플러스 1%대 보면은 거의 이랬거든요. 400개, 500개 상승에 1000개 마이너스. 이게 뭐냐면 2차전지 편향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근데 오늘 정상적으로 마이너스 1% 정도 나오니까 500개만 상승하고 1000개 정도가 빠졌다. 사실은 조금 더 상승 종목이 적을만 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고루고루 좀 분배가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코스피에서는 시총 상위주가 편중적으로 코스피는 0.17% 약보합의 보합권이었는데 하락 종목이 좀 과도하게 많이 나왔다. 이건 뭐냐면 시총 상위주, 즉 이것만 보더라도 안 봐도 삼성전자나 엔솔 요런 애들이 좀 올라갔다, 이거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코스닥 종합지수가 이렇게 빠졌는데 전기전자라던가 반도체 이런 모습이 좀 강한 모습 보였고, 제약도 보합권을 보였어요. 오늘 대체로 뭐 코스닥 150 이런 것도 보고 이러면은 오늘은 종합지수가 업종 간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세였다. 올라가는 섹터가 있고 내려가는 섹터가 있고 이게 구분이 좀 돼 있는 그런 장세였다. 뭐 이렇게 1% 빠졌다 해서 다 같이 내려오는 그런 느낌. 어제 같은 느낌은 아니었던 거죠. 선별적인 장세, 업종 간 선별적 장세가 일어났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고, 선물 크게 의미 가지기 힘들고요. 그리고 풋옵션도 크게 뭐 의미 두기 힘들 것 같습니다. 풋옵션을 조금 잡아주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금 상방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도 물량을 보면은 콜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외국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양매수 해치일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콜매수에 대해서 너무 의미 갖지 말자, 좀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를 보면요, 뭐 환율 조금 튀는 모습 보였는데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지금 당연히 금융권 문제 나오면은 환율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권 문제 나오면 또 어떤 지표가 이상생길까요? 바로 채권 시장이 약간 좀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채 2년물도 4%로 깨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10년물도 3.5 이하로 내려오면서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채권 시장이 조금 불안해지는 모습을 은행권 때문에, 은행권 이슈 때문에 이렇게 보였고, 비트코인 뭐 나쁘지 않죠. 빅스도 뭐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빅스도 23포인트 이상 안 올라가면 좀 편하게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구리값 보면은 시장 괜찮은데? 뭐 나쁘지 않겠는데? 이런 거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막 경기 침체 우려 요런 걸로 좀 빠지는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FOMC 이야기가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FOMC 지금 다 잊고 있는데 다음 주에 조금 FOMC 마지막 금리 인상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연준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이거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넬리가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갈지, 아니면 좀 더 6월 중하순까지도 6월 FOMC까지도 기대를 해볼지, 이런 것도 좀 가이드가 나오니까 이런 것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전간판인데 오늘 신영랑 관련주 좀 이렇게 테마로 튀었고, 그리고 오늘 중국 관련주 리오프닝주도 그냥 어제 립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튀는 모습. 그리고 단발적으로 이렇게 AI나 챗GPT 조금 올랐고, 당연히 시장이 조금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경기 민감주, 에너지 관련주 조금 힘 못 쓸 수 있겠죠. 오늘 원전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를 얻어와야 되는데, 지금 결과에 대한 확실성 때문에 오늘 누르는 모습이 나는데, 결과를 어떻게 얻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다시 튈지 아니면 그냥 내려올지, 아니면은 결과를 좋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탁 튀었다가 윗꼬리다가 탁 죽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전에 대해서 내내 이야기 드렸어요. 4월에 이게 메인 재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 언제 본다고요? 여름에. 여름에 무슨 원전 본다고요? 코스피 위주의 대형주로. 요거 단발성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수급 보면 답 나오죠. 얘네 지금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얘네가 좋은 주식이랑요, 좋은 기업이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 얘네 좋은 기업인 거 압니다, 저도. 좋은 산업에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가격적으로 좋은 주식이냐는 거죠. 제 생각엔 얘는 지금 그냥 제 가치 위치에 있어요. 얘네 가치만한 가치, 그리고 미래 가치도 적정히 반영하고 있는 가격이 지금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저가 메리트가 있는 주식,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두고 굳이 얘네를 매매해야 될까? 이게 조금 물음표입니다. 여기서 좀 별도로 가면 원전 같은 경우 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원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는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대치, 즉 밸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풍력이나 태양광은 아무래도 해외 쪽에 더 수주발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거 좀 적어 보이지만 수소주가 좀 튀었어요. 수소 자동차 들어오고, 이거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이 또 정치적으로
수소 이거 관련된 이슈 하나 가지고 왔죠. 그래가지고 좀 튀었는데 역시나 좀 시장이 밀리면서 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하나 빼먹은 거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는데 제한이 걸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건 제가 이야기 들었었어요. 하루가 밀려가지고 빠르게 내려찍고 올릴 것 같다 반등. 근데 이게 지금 반대매매 신용 잔고가 높다 보니까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뭐 쭉쭉쭉 올리는 이 모습 이런 거를 좀 전 생각을 했는데 V 반등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신용 잔고를 한번 털고 싶은지 한번 푹치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땡기는까지 요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장 전에 근데 이제 장 후에는 요거 보고서 아 좀 안 될 것 같다 개인 물량 좀 뱉어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이제 시세 그냥 뱉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결국에 요거 나올 거를 어제랑 그제 보여줬어요. 조금만 더 흔들면은 개인들 반대매매 회피 물량이랑 좀 매물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것 같아도 코스피에서 한 1,300억 나왔고요. 1시간 동안 반대매매 회피 물량.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한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 이제 반대매매 피하려고 물량 나왔다. 반대매매 맞는 물량이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반대매매 동향 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오늘은 2차전지에서 수급이 이제 개인이 많이 받아주는 모습으로 확연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뭐 TCC 스틸, 금양 얘네 둘을 제가 지금 포인트로 봤거든요. 얘네가 좀 아침에 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아침에 플러스 13%까지 갔는데 12% 반납했죠. TCC 스틸은 플러스 6%까지 갔는데 마이너스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첨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작살났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오늘 플러스 한번 도전해 봤고요. 에코프로도 플러스 3.5%까지 갖다 눌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개인이 2천억 썼습니다. 지금 유튜버나 이런 거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 이거 음극재 대장주잖아요. 이거를 제2의 에코프로라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유튜버들이 전문가들이랑. 그러니까 이거 조금 흔들리니까 개인들이 에코프로는 좀 무서우니까 이제 요거 사는 거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좀 2차 전지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첨보까지도 좋게 봤는데 이거 그냥 실적으로 박살 아작 내버리잖아요. 일단 얘네가 진짜 갈 거면 전해질 동박 이런 애들이 좀 갔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 안 가고 지금 가벼운 애들이나 뭐 아니면 폐배터리 이렇게 기대감 갖고 있는 애들 장비주 뭐 원통형 한다고 아니면 뭐 양국지 대장주만 이렇게 땡긴 거 그러니까 결국엔 엮어서 올린 거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요. 그리고 오늘 원자력 좀 많이 아팠죠. 얘네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 외국인 단기 자금이 들어와 있다. 단기 자금 계속 나가는 모습 보입니다 이거.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 가는 모습 좀 보였는데 아침에 좀 올랐다가 결국에 오후에 좀 눌리는 모습 보였는데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바이오가 먼저 튀는 흐름을 보여야 되지만 주도주가 반도체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반도체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좀 반도체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심지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수급이 돌았다. 그리고 DDR5 기대감이 좀 있었나 보죠. 확연하게 다른 반도체 주식들이랑 차이가 좀 있는 모습 이렇게 오늘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게임주도 좀 강했는데 게임주가 오후에 갈수록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BBIG에서 승부 봐야 된다고 지금은 요중에서 지금 배터리는 많이 올랐으니까 바이오 IT 게임으로 좀 세팅을 해놓는 게 더 맞다. 그리고 원전까지만 보자 했는데 원전 지금 이슈가 조금 요상해지고 있죠. 그리고 조선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저는 지수를 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랠리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조금 더 천천히 보자. 얘네 이 그림을 뭐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건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나 여기 요런데 사도 충분하다고 이미. 그러니까 이거 좀 바닥 잡는 거 보자. 조선주 좀 천천히 봐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는 이거 수급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또 조선주 떠드는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 많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지금 빠졌는데 이렇게 바로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가도 내려와요. 내려올 때 삽시다 이거. 급하게 안 해도 된다고. 사람들이 떠들고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선주 괜찮나 보다 나 미리 사야지 하고 기다리는데 이거 안 돼요. 좀 시간 걸립니다. 얘네보다 차라리 게임주가 빠를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조금 패싱 좀 넘기자. 상반기는 차라리 메타버스가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좀 웃기죠. 곡물 식량난 이렇게 올라가는데 방산주 빠진 거 보면 방산주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라고 얘네가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어요. 얘네가 미국의 전 세계에서 최대 방산주거든요. 근데 얘네가 계속해서 수주를 미친 듯이 내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일단 품질은 좋은데 비싸. 우리나라 어때요? 전 세계에서 가성비 무게하면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에서 수주 안 하면은 거의 우리나라나 프랑스 이런 데서 산다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조금 가격이 있어요. 독일이나 이런 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막 보면은 K9 자주포 이런 거 탱크인데 이렇게 큰 탱크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런 큰 탱크 말고 얘네 반만한 거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얘가 이렇게 화구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요. 그 화구가 이렇게도 되고 하늘로도 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막 산 같은데 여기서 숨어가지고 막 쏴. 그러다가 또 여기 도망가. 또 한 번 쏘고서 일로 도망가요. 그 여기서 막 쏴. 그래가지고 위치 추적이 안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좀 게릴라전에 강한, 그리고 가격도 좋고, 요런 K9 자주포가 지금 미친듯이 팔리고 있죠. 요거 말고도 뭐 K1 탱커도 팔리고 뭐 이것저것 그러긴 한데, 아무튼 방산주 좋기는 한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은 조금 다르다. 근데 얘네는 좋은 기업이었정, 좋은 주식인지는 조금 물음표다. 그런데 신재생보다는 방산주가 좀 더 좋다. 왜냐면 얘네는 실적이 이제 터지고 있어요. 현대 로템 같은 거 실적 찍어보시면은 상당히 메리트 좋습니다. 사실 살 게 없으면 저도 방산주 좀 할 마음까지도 있을 정도예요. 이 정도로 방산주는 지속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괜찮은 섹터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 항공주도 나쁘지 않죠. 리오프닝 뭐 오르네 내리네도 얘네는 뭐 굳건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지금 합병 얘기 나오는데, 이거 합병하면은 뭐 TA 항공 뭐 이런 애도 좀 시너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 보면은 일단은 대장주 쪽으로 약간 좀 빨갛죠. 얘네 딱 비교했다가 얘네 딱 비교해 보세요. 얘네가 좀 빨갛죠. 그래서 시총 큰 놈들 위주로 조금 물밑에서 좀 작업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뭐 메지온 지금 신고가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메지온은 이번에 임상 3상 유덴 앞에 슈퍼 폰탄 한자 이거 디자인 바꿔서 해가지고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메지온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일 것 같다. 근데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굳이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기회를 놓쳤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메지온은요. 혹시 메지온 또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 할까봐 제가 그냥 걱정돼서 이렇게 이야기 드린 거고, 오늘 플랫폼 바이오 조금 괜찮은 모습 보였고, 3턴당 제약은 이제 행동 대장에서는 역할을 다 해준 것 같다. 왜냐면 얘네가 해주고 있으니까요.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이제 얘는 시세를 한번 쭉 먼저 선발대로 냈으니까 지금 뭐라고 했죠?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박스로 시간을 끄는 모습. 이랬다가 이제 바이오 시세에 따라서 한 번 더 가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좀 눌리면서 시세를 마무리하든지,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박스를 잘 만들면서 한 번은 더 치고서 그 다음에 뭐 오르던 내리던 하지 않을까, 삼청당은. 일단 지금 당장에 최근에 만든 고점을 바로 뚫긴 좀 힘들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바이오에는 뭐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갔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마이크로 바이오는 제가 올해는 힘들다고 했는데, 이거 자꾸 이것도 많이 떠들더라고. 마이크로 바이오 이거 이미 남들 떠들기 전에 저는 지난 작년부터 좀 약간 제가 먼저 떠들긴 했는데, 이거 못 먹은 거 좀 아쉽네요. 지금 생각해도 마이크로 바이옴 제가 주목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올해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굳이 마이크로 바이옴 보지 말자. 지금 차라리 플랫폼 보던지, 아니면은 상암 쪽 되게 괜찮거든요. 특히 태양 관련주 뭐 오스코텍, 브릿지, 그리고 뭐 유틸렉스 이런 것도 있고, 태양 관련주 이런 거 괜찮거든요. 지금 태암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가남, 또 위암, 요 세 개 섹터, 요 세 개 섹터랑 여기서 더하면은 면역세포 치료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항암 쪽은 여기까지만 딱 봐가지고 여러분이 추려 보시면은 좀 사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은 종목. 저는 지금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은 항암 관련주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좀 이렇게 좀 제 포지션도 이야기 드려야지 여러분이 혼동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요.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거 자동차 부품주 어제 시장 빠질 때 올랐다고 와 자동차 부품주가 주도주인가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제 그냥 시장 방어주였고 갈 게 없으니까 여기 테마 한번 붙어가지고 현대차가 뭐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그냥 붙인 겁니다. 크게 의미를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종합지수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코스피는 애초에 떨어지면 2480 정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2480 기준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60일을 아무래도 터치할 것 같다라는 전망으로 좀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60일 선에 너무 의의를 가지는 것보다는 저는 이 박스권, 그리고 제가 피보나치로 이렇게 돌려봤을 때 2480의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2480 이야기 드린 거예요. 이 라인을 제가 지금 건 게 아닙니다. 미리 잡아드린 거예요. 2480. 그래서 여기서 좀 코스피가 더 빠질까? 요거 진짜 물음표 찍힙니다. 그냥 코스피가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 최소한 횡보라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제가 813포인트 좀 찍힐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게 지금 되게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당장 내일 제가 아까 전에 객관적인 분석이랑 주관적인 분석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객관적인 요소를 한번 따져봅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땐요, 내일 반대 매매를 일단 내일 나온다고 하면은 내일 갭을 좀 띄우지 않을까. 이렇게 갭을 띄워놓고 이렇게 V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세를. 그러면서 이제 21선 위에는 얹어놓고,
여기서 이제 수급 교환이 조금 일어날 것 같다. 요거를 제가 조금 무난하면은 요런 시나리오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요게 지금 시장의 수급이나 흐름, 그리고 2차 전지가 쿠셔닝을 해주면서 다른 섹터, 반도체나 게임이나 뭐 바이오 이런 애들이 좀 주도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제 주관적인, 그러니까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요, 아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게 반등이 한번 나오고 기어이 한번 누를 것 같다, 812포인트, 여기 최소한 61선이라도. 근데 오늘 차라리 여기를 눌렀으면은 V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윗꼬리 달고 눌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확실히 발려먹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럼 내일 반대 매매 발려먹는 걸로 끝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도 그 제가 커뮤니티 남겨드린 것 같이 종합지수는 내려가는데 개별 업종지수는 올라가는 현상, 요런 게 조금 생길 것 같아요. 이 종합지수 왜 내려간다고? 2차 전지에서 돈 뱉으니까 이 뱉은 돈이 요런 데로 빠질 수 있다고, 반도체 이런 데로. 요런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반등을 좀 시도하더라도 재차 빠져가지고 이렇게 기어이 813포인트 이 구간을 한번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최소한 아래 꼬리라도 흔들러 갔다가 올라오지 않을까, 요런 걸 좀 내피셜로 지금 좀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틀 오르다가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5월 초까지 용분 좋죠? FOMC 경계감. 요런 걸로 눌러놓고 이제 FOMC 끝나고 이제 탁 땡기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눌러놓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땡기면,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여기 반등 날 때 와 하다가도 빠진, 여기서 이제 진짜 곡소리 날 것 같거든요. 오늘도 약간 좀 지금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소리 났어요. 어제 살짝 곡소리 들리고. 그러면 이 정도로 끝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다가 한 번 더 누르든지, 아니면 내일 진짜 한 번 확 눌러버리든지. 그냥 여기서 V 반등으로 올라간다. 기본적으로 그냥 분석을 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수급 교환도 하고. 제가 보기엔 한 번 누르는 거,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갈린다. 어쨌든 내일 반등 시도는 분명히 할 텐데, 이 반등 시도를 할 때 수급이 뭐 제약 바이오나 반도체나 게임주 이런 애들 쪽으로 훈풍이 들어가지고 진짜 한번 땡길지, 요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마 반대 매매 나올 때 뭘 봐야 되냐면, 공시효과에서 막 코스닥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뭐 마이너스 2%막 이런 식으로 됐다가 막상 시작하면은 어떻게 된다? 막상 시작할 때는 보합이나 플러스 뭐 0.3%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대매 물량 집어먹고서 이제 갭으로 띄우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막 날랄라 도망가요. 이게 원래 내일 제일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게 유력한 시나리오를 떠나서 내가 세력의 입장이 된다면은 요것보다는 이렇게 날랄라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루 안에도 올랐다가 또 이렇게 푹 누르는 요런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단 내일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수 있잖아요. 기간에서 아마 좀 매수를 잡아주지 않을까. 오늘도 좀 기간이 잡아주는 모습 보였던 것 같이 시장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반등을 일단 좀 볼 구간에 왔는데 여의 한번 채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냥 반등할 거였으면은 여기를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깼잖아요. 오늘도 올렸다 눌리는 거 보니까 확실히 좀 뭐 흔들기는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또 제약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설마 요 아래 추세선을 건들 줄 몰랐는데 기어이 아래 추세선 이탈까지 만들면서 오늘 때 추세 요 추세는 좀 유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얘가 이제 어떻게 돌려 세울지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는 오늘 저는 상당히 좀 괜찮은 하루였다. 뭐 걱정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보는 하루 종일 그런 흐름 보이는 하루였다라고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는 시가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위치했고, 제약 업종은 시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마감을 했네요. 그럼 결국에 올려칠 때 얘가 먼저 세게 올려치고, 얘는 반등에 따라서 제약 업종 따라서 반대로 왔고, 얘가 눌리니까 얘도 살짝 소폭 눌렸지만 반등을 세게 주는 모습일 때는 제약 바이오랑 반도체 게임 이런 쪽 애들, 게임 IT 바이오 이렇게 성장주 종목들이 조금 시장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였다. 왜냐면 얘네가 좀 미리 빠진 것도 있고 반대 매매 나올 거는 미리 빠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 쪽으로 조금 먼저 당기는 흐름, 수급을 잡아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낙폭도 얘네가 훨씬 컸죠.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였다. 항상 시가 대비랑 비교하면은 조금 시장 분석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나스닥은 뭐 62선이랑 또 이렇게 걸리는 자리 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갭으로 좀 시작하겠죠. 그래놓고 어떻게 뽑힐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이 만약에 박스파로 시도하러 가면은 뭐 코스닥도 올라가는 흐름 보일 수 있겠죠.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급하게 지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힘들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거 보면은 오늘 개인이 2천억 썼어요.
뭐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수급표 있잖아요. 뭐 개인 순매수 얼마, 기간 왜곡이 순매도 얼마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왜곡이 되기 때문에 편향적으로 이게 코스피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몰아치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에서도 450억. 제가 지금 2차 전지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가 어쨌든 요 박스 깨면서 뭐 장대 음봉이든 개파락이든 뭔가 이 친구가 여기를 깨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조금 무너지는 모습. 그래야지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 시장 정상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다. 볼 수 있겠고 에코프로 BM이 어제는 레드라인 터치하고 좀 말아 당기는 장중에 근데 오늘은 정확하게 레드라인 터치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2차 전지가 먼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개인들 꼬드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제 생각에 반등 시도를 한 건 맞는데 조금 짧아요. 그래 하루 정도. 하루 정도는 2차 전지가 주도해서 올라가는 날이 나오지 않을까. 레드라인 터치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같은 날 2차 전지가 한번 주도를 하지 않을까. 반등을. 여러분은 지금 당장 뭐 개별주들이 좀 올라가기 원하고 다른 업종이 올라가기 바라지만 시장을 또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LNF도 60일선에다가 레드라인 터치 있잖아요. 그럼 내일쯤에는 반등 시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얘네가 그러면서 또 돈 잡아먹는 척을 하면서 개인들 붙일 거예요. 여기다 붙여놓고 세력들은 물량도 잘 넘겨주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얘네가 다시 재차 빠지면서 돈을 뱉어내는 흐름. 지수는 오르지 않지만 우리 가진 개별 종목들은 올라가는 흐름. 이런 걸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고 움직임도 조금 넘어온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시장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TCC 스틸 이런 거 요런 그림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내일. 그래서 이렇게 튀었다가 눌리는 모습 요런 게 나오면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금양 오늘 금양 되게 좀 집중해서 봤는데 아침에 시작한 다음에 쭉 올렸다가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간다라는 척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면서는 그런 흐름이 명확하지 않아요. LNF도. 그래서 한번 페이크를 한번 줄 필요가 있겠다 이 친구들은. 첨보 같은 경우는 바닥 잡으면은 한번 나중에 좀 몇 달 뒤에 할 만하지 않을까. 올해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다른 뭐 바이오 섹터 보면은 뭐 수급이 엄청 좋다 뭐 이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쵸? 뭐 원전에서는 확실히 외국인들이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산 에너빌리티에서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물량을 다시 벗겨내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는 굉장히 좀 수급을 매집을 많이 하고 기대감도 가졌어요. 근데 이거 올리는 동안 뭔가 좀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아니면 원전 경제사절단이 가가지고 원전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좀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거가 당장 좀 가시화가 안 되니까 좀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세력이 언제나 또 이기는 건 아니까 이거 지지받다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였는데 오늘 뺀 건 조금 아팠습니다. 여기서 과연 이 물량을 딛고 이렇게 올릴지 그건 재료 나와도 좀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뭐 유의미하게 막 반도체가 주도주 할 거야 라는 건 모르겠어요. 사실 게임이나 엔터 미디어 쪽 되게 괜찮았고 뭐 다른 섹터도 보면은 막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 이런 거 잘 모르겠거든요. 오늘은 그냥 시장이 쉬는 흐름을 보였고 시장 죽여버리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적당하게 상만 제한 걸어가지고 내일 반대 매매는 적절히 좀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나는 판단을 한다. 좀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요것도 조정인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올라갔다가도 나중에 빠질 때 진짜 하락이라면 개파락이 나와야 돼요. 지금 개파락 안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반대 매매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신용 부담이 있는데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신용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신용을 다 털고 가겠다 이렇진 않을 거예요. 그냥 좀 간당간당한 거 일부 우리가 털어먹고 그 다음에 다시 땡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빠개는 흐름 그런 거 나올 겁니다. 지금 뭐 당장 빠질 필요는 없거든요. 신용도 사실은. 왜냐면은 21년도에도 신용이 막 23조 4조 갈 때 바로 빠그러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두세 달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믿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량 넘기기도 하고. 아무튼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이만큼 나왔다고 바로 안 죽잖아요. 이렇게 죽었다가도 올리고 횡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막뭐 20조가 넘었다 어쩌다 떠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시장 막 박살낸다. 뭐 반대매매 유도한다 막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뺐으니 또 내일 물량이 출회가 되게 뻔하니 보니까 장마판에 흔든 것 같지. 그러니까 반대매매 유도해가지고 물량 먹을 거 먹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땡길 수 있다. 근데 주도주가 뭐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한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섹터 저도 많이 밀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뭐 흐름이 없었어요. 셀트리온도 200일선 못 놓고 있고 그냥 20일선만 걸쳐 있고 셀트리온 제약 여전히 뭐 둘레 6, 8, 10운봉 맞고 있네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반등 시도를 조금 했었는데 그냥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요런 그림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하락이 빠진 다음에 여러분은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지지받는 거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톡 올라왔을 때 여기서 잡으면 어때? 여기서 잡는 게 내려올 때 계속 물타기 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뭐 알테오딘 같은 친구들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뭐 메지온 뭐 괜찮죠? 계속해서 우상향 잘해주고 있죠. 이거 재무적으로 아무래도 삼자 배정 500억이나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인상 비용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부담이 없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리스크, 유증이나 뭐 전사 특징인 거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관이 조금 메지온 쇼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메지온을 좀 편하게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브릿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입장이고 뭐 유틸레스 이런 거 나쁘지 않았는데 얘네가 좀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에코프로나 NF, 유레넬도 뭐 NF 같은 경우 쌍봉치고였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단기적으로 한 20% 빠졌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도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얘네 반등 나올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막 이렇다고 해서 얘가 막 올려가지고 신고가 가고 막 이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올리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요거까지는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섹터가 주인공이 되냐, 내가 가진 섹터에 돈이 들어오냐, 요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4월에 조정이 나오는 게 막 엄청 많은 그 퀀트 분석으로는 따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4월에 빠지는 게 2주 동안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은 5월에는 랠리를 좀 더 기대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이거 5월 랠리를 좀 준비하는 모습이 더 정확하고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날씨 좋으니까 이 좋은 날씨를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